지역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 봅니다.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이 광주 전남 상생 논의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전이죠. 네. 무안국제공항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통합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 간에 이제 합의를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 합의 과정에서 이제 광주공항에는 군공항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군공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겠다, 이전하는데 협력하겠다, 이렇게 같이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군공항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서로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갈수록 논란만 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건 뭐 예초부터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부터 좀 예상을 했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좀 진척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군사시설을 유치하겠다, 환영하겠다 이런 곳은 좀 아무래도 많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네. 아무리 뭐 인센티브, 뭐 특혜를 준다 해도 네. 같은 현상인데 특히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네. 이제 광주 군공항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민원이 대상이 됐었던 것이고요. 네. 다만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 대구, 수원 이렇게 세 곳이 지금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진척 속도는 각각 달라요. 세 곳 모두 이제 보상보다는 이제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만 네. 사업을 리드하다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재가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재 역할이 너무 부실하고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우리 지역을 이제 예로 들어보자면 광주시와 그리고 이전 후보지 간의 중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광주나 대구, 수원 모두 국방부의 중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확히 보면은요, 이 사업의 주체는 국방부입니다. 뭐 광주시나 전라남도는 아니거든요. 네. 군공항 이전하는 것을. 네, 네. 조금 더 엄밀히 이제 하면 국방부 내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곳에 대해서 공항 도심권에 있는 공항을 외곽으로 지금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단의 2, 3년간의 사업 추진을 보면 대구는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요. 이전 과정 속도가. 그런데 광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없다 해도 네. 속도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군공항 이제 국방부에서는 먼저 광주하고 전라남도 니네들끼리 먼저 합의를 해와라. 이런 좀 입장, 좀 느긋한 입장, 제3 좀 방관자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어서 더 사업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사업의 주체가 그냥 팔짱만 끼고 보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렇다면 대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광주하고 대구는 비슷한 상황이니까 네. 대구도 이제 한번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대구도 2017년 2월, 그러니까 2년 이전 2월에 이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요. 1년 만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여 만인 2018년 3월에 이제 이전 후보지 중에서 두 곳으로 이제 압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지난 7월이죠. 올 7월 한 4개월여 전에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다 결정 고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은 현재 예비 후보지 4곳만 언급이 된 이후에 아무런 진적이 없는 상태인데 대구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대구도 2017년 2월에 이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2월에
군공항 예비 후보지를 이제 4곳을 이제 광주시가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비공개로 돼 있지만 아마 알만한 곳은 다 알거든요. 이제 근데 국방부가 이를 검토해서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는 예비 후보지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네. 그 이후로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국방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이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국방부가 관망만 하는 사이에 광주시와 또 이렇게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 간의 갈등만 점점 깊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사실 갈등이 갈수록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네. 뭐 우리가 광주와 전남은 하나다, 뭐 상생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군공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견해차도 크고 또 아주 그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대려 이제 4곳 중 이제 예비 후보지 4곳 중 한 곳인 이제 무안이 사실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무안 군민들은 뭐 군수님을 포함해서 무안 군민들을 굉장히 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 군민들이 직접 이제 광주시를 이제 방문하는 네. 일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간의 좀 갈등이 이것 때문에 더 깊어지는 상황이지 않냐 하는 그런 좀 현상입니다. 네.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거든요. 이 군공항 이전 문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참 그래요. 이 문제는 사실 뭐 정치권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렇죠. 이제 정치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워낙 첨예한 문제이고 또 어떤 결정이 나든 또 모두가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오히려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뭐 부산에 있는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내년 총선에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정치권에서는 가능한 좀 이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 현 단계에서는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갈등은 모든 자치단체 모든 구성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필요한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대화잖아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1년여 전에 시장 도지사가 만나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겠다 한 이후에 네.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분위기 좀 조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단계로 해서 공개적인 것보다 좀 비공개적으로라도 좀 자주 만나서 좀 서로 의견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자체가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군이 그 국방부에 신청을 하면 네. 그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방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해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부는 수긍하는 분도 계시는 게 네, 좀 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론의 장이 마련이 돼서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광주 전남이 상생하는 차원 그리고 또 해당된 그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군공항은 또 사실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로서 광주와 전남이 서로 상생해 나가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는요. 동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예행정관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명예행정관 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명예행정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어떤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을 이제 하기 위해서 행정 뭐 구청이랄지 이런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물론 해당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네. 문서 작성에서부터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제 광주 동구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명예행정관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일정 시간에 이제 전문직 근로퇴직자들이 좀 도와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구 명예행정관 분들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동구청도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이제 확대된 편은 아니고 16분 정도가 활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구청과 좀 민원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서 이제 오전, 오후 이제 4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하시는 업무가 도와드리는 업무죠. 이제 민원 행정 상담이랄지 상담이 가장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 네. 가면은 많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네, 그렇죠. 기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행정 관련 사업 활동 지원이랄지 이런 민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 특히 경로당 예산 집행 시 지원 보조 등 이것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네. 부분인데 아주 네.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당초에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반응이 좋을지 네. 아니면 뭐 무용지물이 될지 동구청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았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겪었고요. 또 이제 그 당사자들, 즉 퇴직 공무원들한테는 다시 이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상당히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예산 등으로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네. 그 동구청이 내년 3월부터 다시 한번 하기로 다시 내년 사업을 하기로 이제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내년 3월부터 다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요. 다른 지자체들도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